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들을 미리 소개하는 보도국 AM, PM입니다. 오늘 하루의 주요 일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4.13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선거법 사건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향이 오늘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법원은 당선 유무효가 걸린 선거법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이 방침을 정한 상황입니다. 이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사건은 1심의 경우 공소장 접수 이후 2개월 이내, 2심 역시 소송 기록 접수 2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심 6개월, 2,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오늘 회의에서 빠른 재판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 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증거조사 절차를 매일 여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재판하고 특정 재판부에 업무가 몰릴 경우 일반 사건의 사무분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선거 재판은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죠.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데다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 모쪼록 오늘 법원의 회의가 공정선거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 서울에서 고위급 제재 협의를 열고 대북 압박 방안을 논의합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어떤 대응책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위급 제재 협의에는 우리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데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 미 재무부와 상무부 제재담당관 등이 참석합니다. 대북제재 협의를 명목으로 미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한미 고위급 협의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 측이 발동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김 본부장은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 안보리 결의 이행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미중 3국이 대북 제재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지속적인 압박이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매일 속보가 나오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열립니다. 어제 무산된 비례대표 명부를 다시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민주는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당 비대위가 마련한 비례대표 후보군을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투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앙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43명의 후보를 ABC 3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상위 1위에서 12A 그룹, 그리고 11위에서 22인 B그룹, 나머지 C그룹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A그룹의 꼴찌는 11을, C그룹의 1등은 21위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부 중앙위원들은 3개 그룹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당원에 위배된다고 항의하면서 그룹 칸막이를 없애고 43명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투표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회의가 무산되면서 비례대표 2번을 받을 예정이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문제를 잘 수습할 수 있을까요? 한편 새누리당은 오늘도 공천과 관련한 발표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더 연합뉴스TV에서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 PM이었습니다.